지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가지고 쭉 살펴본 결과를 좀 생각해보면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의 그냥 소리로 크게 말씀하시죠. 예. 미국의 서아시아에 대한 대테러 전쟁, 침략 전쟁을 대테러 전쟁을 이어한 이 부분이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하루도 화양내가 가실 날이 없을 만큼 온갖 무력을 동원해서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비롯해서普天間 기지 이전에 대한 회피, 그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정책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이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이것은 더 뚜렷하게는 육자회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육자회담에서 자꾸 미국 북측에 대해서 선행 조치로서 핵포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9.19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은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평등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자꾸 무시하고 육자회담을 하기도 전에 북측에 자꾸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북에 대한 육자회담을 일정 정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에 반면에 북측은 이번에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 발표 6주년 국제기념토론회 베이징에서 있었죠. 거기서 이용호 외무부상이 밝힌 대로 우리는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육자회담의 포괄적인 말씀을 요약해 주시고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의견이신가요? 지금 우리 논지와 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얘기로 자꾸 가고 있어서 요약해서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주 해군기지 이 부분들은 바로 전체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직시하고 저희가 평화수호 투쟁에 완전히 기여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예. 말씀하신 거 완전이기 때문에 짧게 특히 이경주 박사님에게 질문하는데 양자가 G2로 간다. 그래서 미국도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낙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질문은 지금 미국의 군산복합체 군수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미국의 국방비 자체가 그냥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중동 이게 전쟁을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런데 미국 군수산업은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한반도에서라도 긴장 상태가 있어가지고 일본이랑 한국이 무기 사주지 않으면 미국의 군수산업은 어찌 갈 겁니까? 미국 군수산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김준영 교수님의 이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우리 이남주 발제자께서 좀 코멘트를 좀 포함해서 같이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히 미래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긴 하는데요. 원래 있는 상황을 좀 더 철저하게 보고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최선으로 키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저도 여기서 결국
해석이 잘못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으니까요. 두 분이 좀 지금 두 분 질문 중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 정권 때 중동에 대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을 했을 때 주도를 했던 네오콘들이요. 만약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해결이 잘 됐다면 그 다음 아젠다를 갖고 올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프간은 그런 나름대로 초기에 성공을 했는데 이라크에 가서 문제점이 더 깊어지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대처를 잘못함으로써 부시의 집권 능력이 대폭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중국을 밀고 나오고 싶어 했던 것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앞에 6년 동안의 대북 봉쇄를 했던 것이 나중에 2년간 협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9.19를 낳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초기에 있던 미국의 강경한 정책이 약화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초기에 이제 부시가 등장하면서 대테러 9.11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과 캠페인부터 시작됐었죠. 부시가 이제 중국과는 전략적 경쟁자로 가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부시 8년 동안에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확 클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그걸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준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오바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오바마는 이런 가능성을 두고 중국과 협상 또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추면서 중국의 책임을 이끌어내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책임을 한다는 의미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하겠다 그러고 자기의 중심 정책을 중동에서 대아시아 정책을 하겠다 그랬는데, 역시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서 역시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에서 옮겨오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중국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도 마무리도 하지 못한, 이게 뭔가 딱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청사진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못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긴장이나 위험도가 자꾸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미국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음모론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뒤에 희망 섞인 얘기를 해서 꼭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그래서 보완을 김리현 박사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길을 할 때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어떤 문제를 정확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짚어주신 거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런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의 갈등을 대화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개인 차원에서도 어려운데 나라 차원의 문제는 상당히 더 당연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김준영 박사님 쭉 정리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미국식 예외주의. 그러니까 패권 약화가 현실화될수록 오히려 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영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이전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영국이 이런 걸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철수할 때는 철수를 해가면서 관리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상당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죠.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가치관이 상당히 유사성이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미 미국이 상당히 힘이 빠져서 부분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움직임이 저는 객관적으로 한쪽으로 따져보면 불가피한 상황이고,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현실주의자들은 과도한 건설력 팽창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강조돼야 될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 국가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이런 딜레마 속에서 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전략이 무엇인가, 이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논의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발상을 제가 한번 몇 개 해본 거죠. 그러자면 앞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주체적인 입장이 강화돼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역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반도 문제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말씀 마지막에 지적하신 건데 사실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 관계가 잘 풀려야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얘기하면서 지금 남북 관계 이 상태에서야 뭐 이거 기대할 수 있나 좀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가 정치 환경이 좋아진다면 좀 내년에 좀 그런 방식의 논의를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될 단계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별로 이 아니라 이런 질서의 전환에서의 우리 역할들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이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제 안이었습니다. 예.